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독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책을 스스로 읽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고 권장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은 학교에서 빌려온 책을 가지고 저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토끼였다가 종달새로 변하고 그 다음에 늑대가 되는 것. 그럼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아버님이 병세가 좀 악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의 병을 치료하고자 여러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병이 낫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약을 써더라도 낫지 않는 병세를 보고 애석하게 다니는 이 효자를 보고 한 스님이 효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늑대의 간과 종달새의 간 그리고 토끼의 간을 잘 달여서 아버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가 살생한 그 짐승들은 잘 묻어서 양지 마른 곳에 묻어줘서 묘를 세워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효자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간을 잘 달여서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네, 놀랍게도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동물들을 묻어줬던 묘에서 곡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곡식이 먹음직스럽게 잘 익을 때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쌀과 이 곡식을 잘 빻아서 빚은 다음에 항아리 속에 물과 함께 넣어놓으면 맛있는 음료가 될 거네 라고 말이죠. 이 소녀는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했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보니 맛있는 음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효자는 혼자 먹을 수 없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 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서 같이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첫 잔을 마셨더니 다들 토끼처럼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는 거고 두 잔을 먹기 시작했더니 그때서부터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달새들 마냥 사람들이 종달송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분위기가 무르익었겠죠. 여기서 끝이 났어야 하는데 기분이 좋은 나머지 세 번째 잔을 먹으니 이들이 난폭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효자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두 잔만 먹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보면 한 잔을 마시니 토끼처럼 온순해지고 두 잔을 마시니 종달새처럼 모두 수다를 떨었고 한 잔을 더 마시니 미친 늑대 마냥 서로 싸우기로 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막힘없이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삼원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술에 대한 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사준 책도 아니고 학교에서 전해주는 권장책에서 읽어줬는데 이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에 서게 된다면 이 내용을 널리 퍼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술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게 됐고요. 아까 그 노인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쌀과 함께 빚이라고 했던 그 곡식은 무엇일까요? 쌀과 밀을 혼합해서 만드는 게 보통 저희가 누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기다 물을 넣으면 우리가 아는 그 막걸리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그 술에 대한 문화는요, 전설로 전해오는 아까 사문초와 같은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인류가 10,000년 정도 시작했다라고 보면 실제로 술이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라고 판단하는 건 약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분의 1은 이전까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코드숨을 칠 겁니다. 무슨 술이 신의 영역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게요. 술 마시면 기분이 어떻죠? 네, 좋죠. 알딸딸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딸딸한 기분이 신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오바이트도 하고 힘들잖아요. 신의 영역에 침범했다라고 해서 신이 노하셨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그마치 100년 전에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서양과 동양을 불문하고 술은 역사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서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네, 와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네, 반면에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정종. 맞습니다. 신기하게 서양에서도 위스키를 가지고 미사를 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스키, 블렌디, 뭐 꼬냑 이런 걸로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식 소주나 아니면은 고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 적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술은 신에 영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신성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제 술에 대한 역사와 우리 소주에 대한 역사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술이 먼저였을까요? 사람이 먼저였을까요? 우선 술에 대한 기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술에 대한 발명을 원숭이가 과일을 숨겨놨는데 그 과일이 물이랑 함께 있으면서 이게 술이 됐고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거 먹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먹어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설은 이제 나무에 있는 벌통 있잖아요. 벌통이 물에 들어갔는데 그게 자연 발효돼서 먹게 됐다라는 복밀주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복밀주는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먼저였냐 술이 먼저였냐면 저는 술이 먼저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이 알코올성 음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효소랑 효모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곡물을 당분으로 분해해주는 단백질.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효소는 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밥알을 여러 번 씹으면 무슨 맛이 나죠? 단맛이 나요. 그게 아밀라제라는 게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식혜는 설탕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식혜는 실제로 엿기름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효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효모는 보다시피 미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생물이라고 할게요. 사람도 생물이죠. 똑같이 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물들은 먹으면 배출을 해야 돼요. 생물들의 기본이에요. 먹고 배출하는 건. 근데 이 미생물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미생물의 음식은 당분입니다. 당분. 미생물은 당분만 먹어요. 다른 거 먹지 않습니다. 당분만 먹으면 배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뭘 배출할까요? 네, 미생물은 배출하는 게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유명한 맥주 회사의 광고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리얼 탄산 100%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리얼 탄산은 이 효모가 싼 겁니다.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건데 보통의 다른 맥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탄산을 주입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또는 곡물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달달한 당으로 만들어주고 그 당을 누가 먹는다? 효모가 먹겠죠. 효모가 먹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나온다는 겁니다. 쌀로 만든 술. 자, 보리로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포도로 만드는 뭐죠?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양조주, 발효주라는 겁니다. 양조주를 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탐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탐욕을 했을까요? 도수가 높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네, 100도가 되면 끕니다. 네, 1시간 끓는다고 온도가 120도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알코올에 끓는 점은 몇 도일까요? 78도 정도에서 알코올이 끓기 시작합니다. 물보다 먼저 끓는다는 얘기고요. 알코올이 끓게 되면 이제 액체가 됐던 게 기체가 되겠죠. 기체가 된 거를 다시 액체로 잡으면 이게 증류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긴 하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목욕탕 다녀보셨죠? 목욕탕에서 우리가 뜨끈뜨끈한 물에 딱 있다가 사우나에 딱 걸어가다 보면 뭐가 하얀 물이 톡 떨어져요. 되게 기분 나쁜 그 물. 그 무슨 물인가요? 그 끓는 물이 천장에 있다가 냉탕 근처에 가면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맥주를 끓이고 막걸리를 끓이고 그리고 와인을 끓이고 해서 증류주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막걸리를 끓이면 그럼 뭐가 될까요? 끓였을 때 그 알코올을 잡은 건 전통식 소주예요. 그 와인을 또 끓였습니다. 그러면은
알코올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알코올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증류주일까요? 꼬냑이라는 블렌디가 됩니다. 블렌디라고 하는 건 이제 통칭이고, 꼬냑은 사실 프랑스의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블렌디가 되고요. 자, 그러면 보리로 뭘 만든다 그랬죠? 맥주를 만듭니다. 맥주도 한번 끓여볼게요. 맥주를 끓여서 잡히면 뭐가 될까요? 위스키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양주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양주는 서양에서 온 술들을 다 양주라고 하죠. 양조주에서 증류주로 가게 되고요. 이 증류주에 약재를 넣게 되면 혼성주,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사상에 블렌디나 위스키나 소주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왜 그럴까요? 술이 신이 준 저희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물을 증류주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끓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자, 위스키나 블렌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취하고 뒤탈도 없어요. 왜냐면은 끓이면서 그 메탄올이나 안 좋은 그 성분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위스키만 먹거나 아니면 블렌디나 이런 것만 먹어야 하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신이 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인간이 탐욕을 하면서 위스키를 먹게 되면서 불행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 벌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벌이 뭘까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네, 그전에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코올 의존성은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농가에서도요. 이제 농번기 되면은 우리가 새참 먹잖아요. 새참 먹을 때 막걸리 먹는 동네들은 장수합니다. 그런데 소주를 먹는 집단은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술은 아닙니다.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술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